그리고 뭐 3명 이상이 있다고 보면은 둘째가 그 중에 관심을 제일 적게 받으니까. 지나가는 예. 아이구나. 예. 지나가는 아이라뇨.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TVN에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뭐 되게 일상적인 내용의 어떤 좀 따뜻한 가족 드라마인데 우리 헬프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가족은 어떤지 나는 어떤지 누구나 가족에서 한 번쯤은 고민하고 갈등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다룬 드라마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예. 가요? 예. 줄이 우리도 이제 블루투스 해야 되겠네. 두 개 한 번에 안 되나요, 블루투스는?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엄마. 보통 저렇게 저장해 놓죠. 아 진짜 이 아줌마.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이진숙 여사님 굿모닝. 왜 전화 안 받아? 아 출근 시간대 전화 좀 하지 마.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출근 시간에 전화하지 마. 회의 시간에 전화하지 마. 점심 좀 먹게 전화하지 마. 야근하니까 전화하지 마. 그럼 언제 전화하니? 전화를 못 받았으면 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심심해서 막내 아들. 살겠니? 나 다른 엄마들에 비하면 전화 안 하는 편이야. 다신 전화 안 한다. 저런 말 하시려는 게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아 이 아줌마가 갱년기도 지났을 텐데 아 왜 맨날 나한테만 소리 질러? 출근한 애한테 왜 소리 질러? 묵은지는 재작년 묵은지 그게 마지막이에요. 부족하면 작년 김장 섞든지. 섞는 건 또 싫어하잖아. 됐어. 오늘 애들한테 말해요. 모른 척 하지 말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알았다. 분위기 장난 아니네. 예, 아침부터. 아버지 오늘은 어디 산으로 가셈? 산이다 산이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왜요? 왜 뭐? 거의 정규직 앞둔 알바 하고 있고 나 돈 약간 벌면 좀 절대 한심하게 못한다고. 보니까 이제 눈치채고. 어떠세요? 이 대화나 소통을 보면 좀 있을 법한 얘기도 있을 다들 법하네. 굉장히 있을 되게 법한 있을 법하고 이야기죠. 리얼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부가 있을까? 사실 많죠. 너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너무 사이가 안 좋잖아. 맞아. 그리고 자식이랑 그 어머니도 굉장히 서로 아끼는 사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굉장히 걱정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말 많지. 가족 내 어떤 대화나 소통을 우리나라가 잘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 그걸 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모님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특히 부부를 보시면 서로 다른 곳에 서 있는 느낌인데 약간 그쵸. 지금 예, 보니까. 예. 아마 연애하거나 신혼일 때는 분명히 이러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뭐 설마 연애할 때 이랬는데 결혼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아마 아이도 키우고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까 이제 대화 주제도 서로에 대한 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주제로 할 때가 많잖아요. 맨날 애들 얘기만 하고.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또 자식들한테 특히 헌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좀 슬픈 게 아버님이 첫 마디 할 때가 당신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가 아니라 왜 출근하는 애한테 화내? 제가 항상 말하는 네. 너 메시지죠, 이거는. 네. 나 메시지가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해? 당신의 기분이 왜 안 좋은지를 물어보질 않네. 그렇죠. 그리고 좀 남편분 말하는 것도 좀 강압적이기도 한데 약간 어색해 보여. 이 사람과의 대화가 어색해 보여. 보이고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도 사실은 뭐 자녀들 때문에 좀 덮어버리고 그냥 그걸 풀기보단 대화로 넘어가고 아이 때문에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이제 아이가 크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부부끼리 대화도 없고 이미 갈등도 많이 쌓여서 이제 그쵸. 애가 어떻게 해야 될지 크는데 뭐 1년 만에 음. 크는 것도 아니고 20년씩 걸리니까.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부부끼리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야. 아, 남편도 은퇴하고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예. 사실은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가 더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누구세요? 집에 아무도 안 계신다고. 일단 멈추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안 계신다고 들어와도 돼? 누구시냐고요? 아이고 참. 나이야 부동산이야. 어머니가 집 내놓으셨어. 모르고 있었나 보네. 그 어머니한테 전화해봐요. 집을 진짜 대화가 내놨다고요? 없거든? 저희 엄마가? 진짜 대화가 없나 보다. 이런 엄마 집 중요한 내놨어? 일을 부동산은 큰일인데. 잘 안 나간다 그러더니 누가 집 보러 왔어? 보여드려. 아 왜 갑자기 왜 집을 내놔? 엄마? 엄마? 집을 내놨다니 무슨 소리예요? 이건 첫째 딸. 망한 거? 무슨 대형사고 친 거야? 나 너네 아빠랑 갈라설난다. 사위예요. 이거. 이혼하신다는 사위? 거예요? 아이, 나 무슨 이혼이야. 오버하지 말고. 아버지랑 갈라서신다잖아. 그게 이혼 아니고 뭐야? 이혼은 아니고 요즘 말로 조론.
나 그거 하려고. 아 결혼. 엄마 결정이 웃음냐? 그러니까 저렇게 대화하면 안 되지 근데. 아버지는 아세요? 넌 아버지 걱정부터 하니? 당사자니까 결혼이든 뭐든 둘이 하는 거니까 자식인 우리들보다는 아버지랑 먼저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 상의했다. 상의도 했고 동의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의견 필요 없어. 우리 의견 필요 없으면서 가족회의는 왜 하자고 했어요? 분위기 사위가 느끼는. 여기까지. 윤서방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가족이니 같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네. 아버지가 집 팔아서 절반 갖고 나가라고 하더라.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니들한텐 나보고 얘기하라고 너울너울 등산 가셨다. 무책임하게. 싫다는 뜻이죠. 아버지는 결혼이 싫은 거야. 내가 하루 이틀 생각한 거 같니? 엄마가 얼마나 오래 고민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 아버지가 싫으면 엄마 못하는 거야? 그래요. 집도 절반으로 나누고 각자 알아서 사신다고 해요. 엄마 혼자 나가서 매달 어떻게 사시려고? 아버지가 생활비도 반반으로 주시겠대? 아, 듣기 첫째는 싫어. 되게 이성적인 것 한숨 좀 쉬지 마. 어. 엄마 이제 60이잖아요. 100세 시대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살아. 어디 가서 설거지를 하던 마트에서 일을 하던 내가 알아서 살아. 너희들한테 뭔가 용돈 안 공감하는 달라고 캐릭터보단 평생 집에만 되게 있었으면서 그냥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한다. 내가 왜 못해? 이 네가 나를 이성적으로 알아? 논리적인 아니 왜 말. 자꾸 화를 내? 내가 이런 질문도 못해요? 그냥 알았습니다 해요? 목소리 좀 낮춰. 그래. 되게. 이런 일은 그냥 한 번쯤 네 알았습니다. 그래. 은희 와 있으니 나 간다. 어쨌든 어머니가 갑작스런 조론 설언을 그러네요. 아이들한테 저런 했네요. 뭐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는 하는데 조금 감정적으로 좀 나오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른 가족들은 아예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선전포고 하듯이 선언을 하신 거고 근데 요새 조론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아까 그 장면을 보고 이걸 보면은 사실 같이 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뭐 첫째 딸이 말하는 것도 생활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남편의 존재는 지금은 생활비를 갖다 주는 사람이고 남편한테는 이 엄마의 존재가 뭐 묵은지 뭐 싸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대화도 단절돼 있고 뭐 서로 뭐 대화도 안 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론이라는 게 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결혼을 유지하면서 이제 각자의 싱글 라이프를 좀 즐긴다 이런 게 이제 조론.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 다른 여자 만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혼은 좀 법적으로 뭔가 복잡하고 부부 관계도 안 되고 뭐 어쨌든 자녀들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거는 또 그런 부분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요즘 조론이라는 게 좀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의 해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 사회가 변하면서 뭔가 1인 가구, 뭐 비혼 가족도 생기고 딩크족도 있는 것처럼 조론 가정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뭐 저는 근데 그 조론이라는 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이렇게 싸우듯이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대화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좀 선전포고하듯이 아니라 좀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첫째 딸이 물론 너무 엄마의 지금 감정을 공감 못 해주고 쏘아붙인 경향은 있지만 첫째 딸이 하는 얘기가 좀 사실 현실적인 부분도 현실적이긴 있거든요. 하네요. 안 그러면 노년기 생활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좀 외로울 수 있거든요.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죠, 예, 사실. 사실 그러면은 정신의학적으로도 굉장히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노년기에 소외나 고립이 뭐 치매도 초래할 수 있다 그러고 우울증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난 무조건 다 찬성이야. 나는 엄마 편. 전화할 때는 그랬어도 나 가요? 좋아하네 엄마를. 근데 엄마 인사 안 하네. 그러니까 엄마도 더 사실 의지하니까 전화를 자주 했던 건데 대화하고 싶으니까. 첫째랑 둘째 성격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차가졌잖아. 대리할 거야. 엄마가 결혼하시겠다는데 딸로서 한 잔에 줘야지. 대리비 아까우니까 많이 마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야 막내, 전초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최근에 엄마 아빠 크게 싸운 적 있어? 전혀. 아버지만 계시면 집안이 무음이야. 아버지 안 계실 땐 TV 소리도 들리고 엄마가 노래도 부르시고 핸드폰으로 친구들이랑 뭐? 수다도 떨고 불편하지? 하시거든. 근데 아버지만 계시면 침묵이야. 와. 두 분 다 무건수행. 진짜 힘들었겠다. 언니는 엄마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렇게 궁금하면 누나가 직접 전화하든지. 하나도 안 궁금해. 뼈 때리는 말만 했대. 서로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혼해준대? 집 나눠준대? 엄마가 혼자 살면 뭐 먹고 살 건데?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기가 막히네. 대박. 큰 누나도 누나가 할 말 100번 다 맞췄어. 난 무조건 엄마 편.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우. 아, 둘이 서로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서 왜 안 만나? 알긴 뭘 알아. 언닌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이게 보면은 어. 첫째랑 둘째랑 셋째의 성격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첫째는 뭐 이렇고 둘째는 어떻고 셋째는 이렇고. 그게 진짜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도 그 차이가 있는 게 인정이 되나요? 우창윤 선생님이 3명 중에 둘째. 저 둘째. 둘째. 누나 있고 남동생 있고. 맞아요. 이낙준 선생님이 이제 남동생 있고. 네, 저는 첫째죠. 저는 이제 여동생 둘 있고. 첫째. 네, 정신과 교과서에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성격. 아, 교과서 있어? 예, 그것도 미국 교과서에도 있어요. 실제로 뭐 대략적인 그런 게 있나 보네. 네. 이 집 식구가 다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벌스 오더 출생 순서에 따라 어떤 연구 결과에서 첫째는 IQ가 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첫째, 네. 둘째. 그리고 동생들에 비해서 엄마 아빠랑 좀 많은 시간을 교류할 수 있잖아요. 사실 상대적으로. 네. 처음에는 독점이니까. 독점이니까 태어나기 전까지. 그리고 성취지향적이고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어떤 간습이나 규칙에 잘 순응하는 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관습에 순응하는 사람들 같은. 수능을 절대 안 하잖아요. 네. 오늘도 늦었는데 그런데 이제 둘째는 독립적이고 대신 그리고 부모님이 사실 첫째 키울 때는 아무 경험이 없으셨어요. 그쵸. 예, 그래서 둘째나 셋째 키울 때는 첫째를 양육할 때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양육을 좀 잘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대요. 그리고 특히 자기 나이에 비해서 그 쓰는 언어나 그런 게 좀 높대요. 둘째, 셋째인 경우. 우리 둘째가 그래. 전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여기는 그렇지. 어릴 때지. 어릴 때지. 지금은 뭐 이렇게 네. 정교하고 그러지 않지. 그리고 뭐 3명 이상이 있다고 보면은 둘째가 그 중에 관심을 제일 적게 받으니까. 지나가는 아이구나. 예. 지나가는 아이라니요. 그래서 이제 가족 내에 많은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또래 친구를 잘 사귀고 또래 관계가 좀 두텁다. 옛날에 자기 오피스텔 비번이 794이었어. 그걸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그냥 794 그냥 물어보면 막 들어가 그냥. 그리고 셋째는 여기 보면 셋째 막내 아들 나오잖아요. 셋째 가족 내에서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 영어 교과서엔 정확히 어떤 표현이냐면 스포일드. 아, 예.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지금 좀 보니까. 응석바지 버릇 없을 수 있다. 아. 좀 애교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또 그 교과서 마지막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래도 뭐 첫째에 비해서 둘째 셋째가 좀 독립적이고 체제에 좀 반항적인 느낌인데 좀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은 영게스트 칠드런이 많더라고. 아, 제일 진짜? 막내가. 뭔가 좀 왜 그러지? 왜냐면 우리는 순응하잖아. 둘째는? 둘째 지나갔고. 뭘 지나가? 셋째는 독립하고. 주말에는 쉬기 바빠. 출근하면 일에 치여. 종민이랑 만나기는 하니? 종민이가 이제 남자친구예요. 직진 커플 다 그래. 이게 과거 얘기고. 어머니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출근할 때 아니면 얘기할 시간이 없잖니. 에이 과장이 심하시구만. 아 저런 말들 많이 할 거 같네. 연락하니? 회사 언제 그만둘 거냐고 물어봐. 조선시대야? 출가 외인이 딸한테 연락하면 안 돼? 왜 그 집안 눈치를 봐? 요즘 의사 집안이 뭐 별건가? 애 갖겠다면서 왜 회사를 계속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전화하라고. 나한테 언니 그러지 좀 마. 가요? 그 샤위가 의사. 아빠 도시락 줘. 내가 먹을게. 돈 주고도 못 사먹을 도시락을. 하여간 호강에 겨우셨어. 엄마한테 조금 이제 좀 쏘아붙이고 나니까 이제 문 닫히는 게 엄마 좀 쓸쓸해 보이니까 또 착하네. 어. 착하네 얘는. 아 엄마도 저런 게 또 약간 좀 5년 전 모습을 보는. 5년 전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전화하셨죠? 네 제가 김은입니다. 남자친구랑 9년 동안 이런 사귀었는데 순간이 올 거라고. 지금 내가 막 3년 전부터 사귄 새로운 여자친구가 나온 거예요. 혼자 나올 줄은 몰랐네요. 종민이가 계속 연락했는데요. 제가 일부러 안 받았어요. 바람 핀 주제에 종민 씨랑 같이 나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람요? 누가 바람을 피워요? 일단 우리 혜수가 종민 씨랑 만난 지 3년 됐어요. 와. 두루님이 나를 알고 있었구나. 일부러 바람이니 뭐니 나 흔든 거였구나. 저기 나는 9년 됐어요. 양쪽 집안 이미 너무 잘 알아요. 말이 돼요? 3년 동안 우리 주말에 늘 만났어요. 종민이랑 나 정말 멀어졌었구나. 그냥 오래된 연인이었구나. 나 종민 씨 집에도 자주 갔었는데 거기서 은희 씨 흔적 같은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종민이 집에 아니, 갔다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거면 그냥 종민이 헤어지지 혼자 왜 사는 데도 아니고 헤어지라고 하든가 자녀수도 왜 굳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친구도 자녀수도 알고 안다고요? 종민 씨랑 같이 사는 친구니까 당연히 알죠. 밥도 몇 번 같이 먹었어요. 진짜 나쁜 놈이네. 이번 주말에도 종민이란 종민이랑 나쁜 것 둘이 같아요. 종민이란 여행 남자친구가. 다녀왔어요.
여행이야. 5년 전에 이제 이때만 해도 서로 힘들 때 찾아가는 게 언니일 정도로. 면 말고. 저기 저는 오늘 따로 먹을게요. 갑자기 왜요? 언니. 갑자기 동생이 와서. 왜 그래? 언니.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울지 마. 여기 보는 눈 많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와 장난 아니야. 와 씨. 근데 또 뚝구쳐. 근데 언니 나한테 카리스마가. 종민한테로 가야지. 모르겠어. 종파리가 계속 전화하는데 내가 안 받았어. 끝낼 거야. 아우 씨 이렇게까지 말해. 그것도 잘 모르겠어. 끝낼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잘 모르겠으면서 왜 울어? 내가 니들도 이상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아마 너도 알고 있었겠지. 근데 니만 편하자고 그냥 모른 척 한 거겠지. 너한텐 늘 정면 승부가 제일 힘드니까. 이제 취직해서 일은 많고 몸 피곤하니까 주말엔 그냥 쉬고도 싶었겠지. 통화로 혓짧은 소리나 하고 줄만 숙제 끝. 9년을 만났으면 결혼을 하든지 헤어지든지 하세요. 울 일 아니야. 밥 먹어. 난 종민이 처음부터 싫었어. 애가 선명한 구석이 없잖아. 필요하지도 않은데 소소하게 거짓말을 하고. 난 이런 상황이 전혀 놀랍지가 않네. 9년 전에 말하지 그랬어? 말했어. 와. 계속 줘. 네가 들어먹질 않았던 거지. 언니를 찾아오는 게 아니었어. 이런 난 너 같은 애를 찾아온 내가 바보지. 내가 위로 따위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좀 가만히 곁에서 있어주지도 못하니 언니라는 게 너 선 넘었어. 이래서 한 언니가 5년을 그래. 연락을 안 해. 미안하다. 서로. 내가 다 이거 좀 잘못했네. 큰일이긴 하네. 아 이거 큰일이긴 거지 같은 놈 하다. 만난 것도 별일 아닌 일로 불쑥 찾아온 것도 내가 다 미안하다고. 너 진짜 정 떨어져. 다신 보지 말자. 몰랐어. 그때 언니가 유산을 겪었다는 걸. 왔어? 너 온다고 종민이가 좀 나가달라고 해서. 나 너 보러 온 거야. 이제 남자친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나? 네가 제일 나빠. 나쁜 새끼. 넌 친구도 아니야. 아니 갑자기 둘이 뭔 소리야? 바람 핀 거 너 나한테 다 얘기 알고 안 했냐? 있었잖아. 그 여자가 친구로인데. 그러더라? 찬혁 씨랑 잘한다고? 얘기해야지. 종민이랑 셋이 같이 밥도 먹고 술도 처마시고 놀았다며? 들어와 저기. 그 여자가 그 말 하는데 나 쟤보다 너한테 더 와닿았어. 남자들의 우정 대단하다. 나는 네 친구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실실거리는 나 보면서 너 얼마나 무서웠어? 너 또 버릇 나온다. 저격을 할 거면 제대로 해. 겁이 많아가지고 말은 바로 하자. 우리가 최근에 본 적 있냐? 내가 너 우습게 볼 시간이라도 있었어? 너 여기 온 적 있었냐고? 왜들 그래? 너 나가 있어. 우습게 볼 시간도 없었구나.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여기 한 번도 안 찾아온 거 되게 미안해진다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왜? 네가 먼저 시간 내서 나한테 말해줄 생각 못 하겠다. 아 뭐라고 말을 해 내가 너한테 뭐라고? 지가 때 되면 다 말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고. 야 이해가 그리고 돼, 말은 진짜. 똑바로 하자. 오래된 연인 사이라는 게 무슨 법적으로 기득권 같은 게 보장되고 막 그래? 우선권 같은 게 있는 거야? 너 실직 나서 다른 여자 만나겠다는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냐고? 니들 둘이 이미 끝났어. 내가 다 지긋지긋하다. 9년? 막 남들이 놀리니까 막 저기까지 해야 대단한 돼. 사랑인 줄 알았어. 니들 둘 다 비겁하고 둘 다 그냥 개기면서 보낸 세월이 5년도 넘었어. 그래 알았다. 저 당사자도 아닌데. 사실 그쵸. 그만 나가자. 지금 화가 너무 나 있는 거지. 아 여자가 오늘 진짜 모든 프로. 관계를 막 파괴하면서 지금 걸어가는구나. 나랑도 끝이야. 그날 나는 이뤄도 되는 것과 소중하게 오래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 사실 뭐 바람핀 남자친구는 당연히 잃어도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죠. 걔는 잘라내는 잘라내고. 근데 첫째 언니랑 그리고 9년 동안 뭐 오랜 우정을 이루고 있었던 남자친구, 남사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화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화가 사실 너무 나지. 그리고 그 여자애가 직접 찾아왔잖아. 화 나지. 근데 사실 뭐 다들 좀 이해가 돼. 이게 제3자가 봤을 맞아요. 때는 이해가 돼.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본인도 5년 전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좀 후회하는 거죠. 안타깝고. 이런 행동을 저희 정신과에선 전치,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거든요. 아 이게 또 영어가 있어요. 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는 이게 눈을 이긴다. 예. 사실 제일 화낼 건 남자친구지. 그치. 왜 근데 남자친구한테 화를 안 내고 자꾸 애먼 사람들한테 그럴 것 같아? 직면하기 싫은 건가? 저도 그렇게 봐요. 9년간 사귀었던 사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3년 동안 속였다라는 거를 인정하기 쉽지 과거의 않을 날 것 봤거든. 같아요. 거기 너도 있었어. 그 기억을 꺼내보는데 나 참 과거의 나를 어렸더라고. 그땐 30이 엄청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렸어. 그러니까 5년 만에 만나서 이제 서로 푸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우연히. 그날 미안했다. 편하게 화낼 사람이 너밖에 없었던 것 같아. 확 화가 자기가 나더라. 편하게 화낼 수 있는 사람들 널 또 찾아가. 믿었던가 보지.
정말 진심을 얘기하네. 미안합니다. 5년 만에. 사과하는데 멋있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거라면 다 친구죠. 먹어. 먹어. 받아. 들어가. 먹어. 찐 친구네. 연락하자. 그러든가. 뭐야 그 반응? 빈말 아니야? 우리가 뭐 연락할 일 있겠냐? 넌 참 어렸을 때부터 신뢰를 했어. 그래 이놈아 잘 지내라. 자, 오늘은 2000년대 초반으로 추억여행합니다. 베이비복스의 우연. 좋네. 이 노래 아세요? 베이비복스의 우연? 저 베이복스 좋아했어요. 대학교 커플이었구나. 셋이 친해졌다가 CC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 잘못 생각하면 얼마나 또 아련하면서 슬픈가 보다. 다시 안 돌아올 그 시간이. 돌아왔다. 어딜 가? 언니한테 간 거야? 언니한테 왔네. 언니한테 5년 뭐 만에 마실 찾아간 거냐고? 거예요. 맥주는 없어요? 저는 커피값이 그렇게 아까워요. 안 드셔도 돼요. 카페인 없는 허브차 아무거나 한 잔 줘. 다시 안 보겠다고 선언해놓고 몇 년 만에 전화도 없이 불쑥 찾아와. 형부한테 했어. 형부가 언니 여기 있다고 알려줬어. 우리 둘이 만나니까 좋대. 엄마랑 얘기해봤어? 아니 오늘은 순전히 그냥 언니 보러 왔어. 근데 왜 아무 말 안 해? 이게 또 동생, 미안해 동생 언니. 스타일이야. 내가 미안했어. 거의 다 사과하고 다녀. 아 너무 슬퍼. 근데 약간 좀 저 둘째 저런 마음이. 언니도 바로 표정이 그래도 좀 풀어지는 것 같아. 이게 또 둘의 스타일이니까 둘 중에 먼저 말을 꺼내고 손을 내미는 거는 둘째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알면 됐다. 언니도. 나 그때 언니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 몰랐어. 언니는 그런 거 말 안 하고 혼자 버티는 사람이니까. 알았으면 안 그랬어.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준 건 고마운데 그날 벌어진 일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네가 알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야.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종민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펄쩍 뛰고 보더라. 그랬다가 혼자 또 지쳐서 이제 그만하자 이래버리고. 그거 진짜 어린 감정이야.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뭐라고. 그래 내가 뭐라고. 너 지금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또 훈계질이네. 그런 표정이다. 아니야. 제 집 찾아온 게. 귀신인데? 서로를 너무 잘 알아. 그런 두리뭉실한 말 싫어하지. 어우, 집 아니야? 한마디도 그냥 안 언니. 아, 또 착한 표정. 그래도 언니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줬던 적이 있나 본데 어렸을 때. 그래도 1화부터 좀 고구마가 아니라 바로 화해를 이렇게 또 하시는데 아 그리고 이게 진짜 가족들 이야기라는 느낌도 있고 좀 리얼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서로 스스로 이렇게 잘못하고 인정을 하는 게 엄청난 용기 있는 행동이고 성숙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잘못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치. 그쵸. 그렇죠. 근데 특히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맞아. 맞네. 어. 진짜 그렇네. 근데 이렇게 지금 둘째처럼 자신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과를 하는 거 쉽지 않지. 아주 좀 정석인 대로 하는 것 같고, 물론 그간 되게 스스로 잘못을 내가 얼마나 잘못했어, 지네가 더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합리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감정적으로도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고 좀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막 그랬을 텐데, 어쨌든 5년 만에 이분이 명상을 하면서 좀 자기가 놓쳤던 사람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루 만에 사과를 마음먹은 대로 딱 하는 거.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 좀 놀랬던 게, 사람이 근데 사과를 하면서도 내가 사과를 하면 이 사람도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너도 양보해라. 그치, 너도 약간 양보해라 했을 텐데, 둘째가 사과를 하잖아요, 언니한테. 그러면은 보통은 이 언니도 미안해 하거나 괜찮아 하거나 그 말이 당연히 나오길 바라게 되는데, 여기서 언니는 거기서 한 발 나와버리거든요, 그냥. 또 언니는 너 그거 문제하면 또 그치. 지적을 하지. 왜냐하면 저는 동생이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동생이 이런 언니 반응도 알고 그것까지 자기가 견디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했으니까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뭐 정 사과를 안 받아줬다 해도 저는 사과를 하는 게 의미 있다는 게, 상대방이 안 받아줘도 어쨌든 내가 5년 전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대가 받아주면 물론 더 편해지지만 안 받아줘도 그것만으로 좀 위안이 본인이 되고 결제해지는 거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언니의 이런 모습까지 서로 알고 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한번 뭐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또 좀 따뜻한 드라마인 것 느낌 같아요. 좋네요. 드라마 느낌 좋네. 특히 화해하는 장면이 저도 좀 울컥하는 느낌이어서 우리 해프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뭐 2화도 저희가 한번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순두부찌개 같은 약간 익숙하면서도 디테일하고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드라마네요. 감정선이 디테일해. 감정선이 디테일해. 그리고 진짜 일상 속에 있을 법한 얘기여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